안녕하세요. 바의 정치가 증오의 정치를 낳았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 꼭지 올리겠습니다. 서민 교수라고 진보 진영 논객 중에서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와 손절한 인물이 있죠. 이분은 극문바의 극성에 질려서 문재인을 싫어하게 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바들은 맹목적으로 문 대통령을 엄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이 있으면 반이 있다고, 이 때문에 우리가 그 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고 또 이런 부정의 이미지가 강조된 겁니다. 문바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요한 인물들, 조국, 유시민, 윤미향, 양정철에 이르기까지 이 주요한 인물들이 다 문제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다 덮고 갑니다. 일단 덮고 오로지 그 지지율 조사 결과 하나를 믿고 가는 형국이 됐어요. 근데 보통은 문제성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치유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치유되는 과정을 건너뛴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과 더불어 플러스 상식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진짜 진보와 가짜 진보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더니 조국을 지지한다고 하면 가짜 진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유시민을 지지하면 가짜 진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윤미향을 지지하면 가짜 진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죄가의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생략하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이거는 너무 뻔뻔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선악의 구분 자체도 없었고, 그냥 빠면 그냥 오케이, 자기 사람이면 무조건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선적인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국 대신에 김남국까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거의 없죠. 현재 거대 정당이 된 180석 중에서. 또 이중대 야당이라고 하는 통합당 쪽에서 결국 정당의 민주화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거짓을 마구 저지르고 또 잘못을 마구 저지르고 모른 척 할 수가 있을까? 이게 황당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김어준에 대해서 괴벨스다, 이렇게 얘기를 이분은 단적으로 하시는데요. 괴벨스가 김어준만 있는 건 아니죠.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나타난 것을 보자면, 영국계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에 대한 마케팅 전문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드디어는 한국의 지지율 조사를 상당히 불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최근 자료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리서치 이러면서 한 기관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런 유의 기관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발표해서 갑자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걸렸다,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끌고 가면서 이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개신교를 핍박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개신교가 지나친 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광화문 광장에 나온 사람들이 다 개신교도는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상식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문점을 해소를 좀 해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괴벨스형의 그 매스컴, 괴벨스형의 언론 여론 조사 기관 발표. 현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그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얘기를 한 건데 현재 괴벨스는 김어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예전에는 노사모였다고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그랬죠. 그런데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현재 문파들은 그 마치 노무현의 죽음을 때문에 무조건 문재인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 무식한 사고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노무현과 문재인이 같습니까? 더 나쁜 형태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뭘 얘기를 하냐면 조중동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론, 매스컴은 권력과 함께 가면 안 된다. 비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4명의 대표적인 가짜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유시민이 있죠. 유시민은 물론 조국을 밀어주고 있는데 유시민이 한 짓을 좀 보세요. 얼마나 한심한 짓을 했나. 신라젠, 그 유명한 신라젠 설명회가 2015년에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이 병원만 뒤지면 한국은 모든 게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노무현의 죽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국 사태까지. 어쨌든 당시 신라젠의 그 팩사백이라는 기술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때 유시민이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말을 했냐면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서 글로벌 3상까지 갔다. 어떻게 이렇게 인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볼 때 효과가 상당하다는 걸 입증했다. 라는 겁니다. 이거 거짓말했죠. 이게 무슨 뭐 3상까지 가가지고 입증되지 않았는데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바이오 주식 이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는 그리고 정치인이 나서서 그것도 그 실세인 정치인이 나서서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융사기입니다. 금융사기범이에요, 유시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재의 많은 그 주식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기를 꺼려하는 게 바로 이런 주식, 금융사기, 조작 이런 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과거에 이랬다는 것이니까 뭐 현재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유시민이 이렇게 커다란 금융사기를 한 이후에도 입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국은 말도 못하고 그리고 양정철 또한 말도 못하는 그런 짓을 벌였죠. 그런데 이제 윤미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각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덮고 끌고 가야 되는 문재인도 참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좀 안 됐다는 생각은 하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딱딱 중간에서 내치고 한국 사회를 좀 더 정의롭게 끌고 간다는 것을 보여줬더라면 오히려 진짜 문재인 지지율이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도 자기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한
이 문재인은 상당히 권위적이고 소심하고 약한 그런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서민 교수뿐 아니라 진중권 교수도 마찬가지로 현란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비난을 했어요. 근데 한국 정치가 화합의 정치, 비록 서로 정치세는 다르지만 그런 쪽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현재는 지나치게 조작과 가짜, 또 증오 이런 정치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현재의 구도를 보면 그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즉 사법정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진짜 지지율이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지금 진보층에서도 상당히 문재인을 거부하는 그런 조류가 강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럼 지지율이 약하면 북한 문제 해결 안 되죠. 여러 가지로 이 문재인 정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 핵심 인물들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라도 또 이미지 쇄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을 잘못해놓고 그것을 다른 탓으로 막 계속 돌리는 거잖아요. 남 탓을 계속 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4명의 주축이 된 사람들만 어떻게라도 내치면 문재인은 그나마 깨끗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